한국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론 머스크. 하버드, MIT, 스탠포드의 로봇 연구진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한 13세기 한국의 발명품.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죠? 이제 실리콘밸리의 천재 연구원 올리비아 레녹스는 세계 로봇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목격한 변화의 순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로봇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올리비아 레녹스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데이터를 연구하며 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앞으로 들려드리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로봇 연구소에서 일하던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단 3일 만에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린 스토리이니까요. 최초로 공개하려 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조차 몰랐던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한 파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리콘밸리 로봇 연구소의 넓은 회의실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크가 건넨 한국 출장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마크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의 연구소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 로봇 기술과 AI 시스템을 접목한 프로젝트라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저는 비웃듯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로봇이라고요? 반도체랑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AI 연구소에서 하루하루 바쁜 제가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라니요. 전 세계 사용자가 고작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언어를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CTO가 다녀오라는데 어쩌냐. 여행처럼 다녀와. 어차피 기술 협력은 형식적인 검토로 끝날 거야. 속상해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 창밖 실리콘밸리의 찬란한 석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저는 세계 최고의 AI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래도 AI는 결국 모든 언어를 학습하게 되겠지. 테슬라, 로봇을 봐.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공장, 가정, 서비스업까지 진입할 날도 머지않았어. 어쩌면 언어 장벽도 조만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한국어라니요. 시장성도 없고 데이터도 부족한데 한국에서 로봇 산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결국 테슬라에 묻혀버릴 텐데요. 동료 제임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어는 너무 복잡해서 AI가 학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한국어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유튜브로 검색해 보았어요. 대체 한국어는 누가 만든 거야? 투덜대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그렇게 출장길에 오른 저는 떠밀리듯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얼굴 인식 게이트, 5G 네트워크, 자율주행 전기차. 하지만 이런 건 실리콘밸리에서도 흔한 풍경이에요. 별거 없어요. 저녁 미팅 장소는 고풍스러운 한옥 레스토랑이었고 한국연구소 대표 이도윤 연구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솔직히 그저 형식적인 만찬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퍼지는 갈비구이, 하얀 백자에 담긴 푸른 나물, 은은한 청자에 담긴 붉은 김치, 아삭한 콩나물, 고소한 시금치, 달콤한 단호박, 은은한 버섯향이 스며든 맑은 탕. 하나하나 먹어볼 때마다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음식과 그릇의 조화는 마치 고운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섬세함이 식탁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국 음식은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도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 하나에도 과학적 원리와 정성을 담는 한국인들의 면모가 놀라웠습니다. 올리비아 박사님, 우리가 개발 중인 AI 기반 웨어러블 로봇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이도윤 연구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테슬라의 로봇 기술에는 한참을 못 미칠 텐데 뭘 보여준다는 걸까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죠. 저희 한국의 기술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로봇 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리고 속으로 피식 웃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하는 건가? 이제 막 도착한 외국인을 놀려보겠다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이도윤 연구원이 약속한 로봇공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어제 저녁에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때 문득 이도윤 연구원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장난스러움 하나 없이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눈빛. 설마 정말 무언가 특별한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제 마음속엔 어렴풋한 기대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소에 도착했죠.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지 못한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마치 벌집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제가 영화에서만 보던 웨어러블 로봇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마치 미래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눈앞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도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로봇의 발과 상체를 보세요. 이 작은 센서들이 보이시나요? 우리 몸의 신경처럼 이 센서들이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죠. 로봇 정면의 렌즈가 주변을 스캔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 렌즈는 주위 환경을 분석하고 장애물과 계단 높이까지 계산하죠. 사용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실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서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로봇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걸어와 윤서의 휠체어 앞에 멈춰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봇이 윤서의 몸에 맞춰 자동으로 결합되더니 두 다리에 완벽하게 밀착되었어요. 그리고 윤서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실험실 전체를 울렸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서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치지 않았더라면 좋아하던 무용 맘껏 할 수 있었을 텐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하시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힘이구나.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이도윤 연구원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는 인간의 보행 패턴을 학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착용 전 스스로 걸어서 착용자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된 로봇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착용이 가능하도록 전면 착용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메인 회로,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 등 모두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연구소를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윤서의 과거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화면 속 윤서는 우아한 발레리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던 그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진정한 희망이었어요. 공간을 가득 채운 감동의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날의 기억이었죠. 휠체어에서 일어선 윤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17년 전 할머니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던 그 순간과 함께 올리비아, 이리 와보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셨던 할머니는 제게 음악과 춤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쁜 싱글맘 엄마 대신 할머니는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죠. 하지만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제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살 유럽 체조 대회를 준비하던 그때였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걸을 수는 있겠지만 체조는 힘들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이 가장 싫었어요. 살아있다고요? 꿈이 없는 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활치료실에서 할머니는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올리비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결국 걷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더 이상 완벽한 동작은 불가능했습니다. 체조 선수로서의 꿈은 영원히 사라졌죠.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저는 실리콘밸리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구원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기계는 결코 인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서가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AI가 정말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할머니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될까? 전화기를 들어 할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올리비아. 긴 침묵 끝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연구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AI는 단순히 차가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는 기술이었죠. 이제 저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올리비아예요. 한국에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마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갑자기 왜? 일정 맞춰서 들어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을 더 연구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알았어, 일주일이야. 다음 날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연구실 한켠에서 AI 자료를 검토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죠. AI 학습 효율성 분석에서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수한 문자로 평가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언어 구조가 복잡한 한국어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었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의 연구원이 다가와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체계적인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AI가 패턴을 쉽게 학습할 수 있죠.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니까. 이도윤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죠. 하지만 많이 쓰고 있는 언어와 AI가 배우기 쉬운 언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AI가 패턴을 인식하기 가장 좋은 구조를 가졌죠. 화면에는 AI가 한글을 학습하는 속도와 영어를 학습하는 속도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학습이 훨씬 빨랐어요. 보세요,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일치해요. AI가 분석하기 쉽죠. 반면 영어는 같은 철자도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그때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정보혁명의 역사 속에서 늘 한 발 앞서 달려왔던 것은 한국어의 구조적 우수성과 혁신을 가능케 한 지식 전달의 힘 때문이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이도윤 연구원이 보여준 화면에 오래된 문서가 떴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에요. 1377년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금속 활자는 유럽에서 처음 발명된 기술이라고 배웠는데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더 오래전이라고? 믿기지 않아 화면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어요.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활자 인쇄술이 정보혁명을 일으켰듯이 AI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14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정보혁명이 21세기 AI를 이끈다? 과거에는 금속활자 기술이 정보혁명을 일으켰고 지금은 AI와 결합해 한국이 또 다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원래부터 혁신을 이끌어온 나라였던 거야. 금속활자로 시작해서 AI까지. 연구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도윤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웨어러블 로봇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오랜 혁신의 역사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윤서와 할머니의 휠체어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과연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연구소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때 제 눈을 사로잡는 숫자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유명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1위 기업이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세계 1위.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팬데믹 시기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한국은 이미 해답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화면을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AI가 암을 진단하고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기술.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 맞춤 치료법을 찾아내는 혁신. 혹시 그렇다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오래 사시면서 휠체어를 버려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술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의료기술은 최첨단 과학과 바이오 기술로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치료가 아닌 AI와 결합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 속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성장세, AI 의료 시스템의 발전 속도, 모든 지표가 놀라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문득 윤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인데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 수많은 병원과 연구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겠죠.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로봇 기술로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AI 의료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래를. 호텔 방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죠. 우리가 몰랐던 희망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앞섰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네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거죠? 학원이에요. 한국 학생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순간 스탠포드 시절 친구 지훈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한국인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신기해요. 그때 지훈이 미소 지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창 밖으로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진지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아이들. 피곤해 보이지만 모두의 눈빛은 선명했어요. 조수석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라던 지훈의 말. 그게 바로 이 광경이었던 거죠. 차가 멈춰선 신호등 앞. 유리창 너머로 학원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코딩, AI. 이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런 교육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밖으로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그리고 세계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하루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한글의 과학성, 의료기술의 혁신, 그리고 불 꺼지지 않는 도시의 열정까지. 무심코 켠 TV 화면에서 넷플릭스 추천 목록이 떴습니다. 어라? 한국 드라마뿐이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보였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중증외상센터.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AI가 추천하는 인기 콘텐츠 대부분이 한국 작품이었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감정 표현이 강하고 몰입감이 높아 시청자들을 끝까지 몰입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인기 있는 작품으로 추천 영상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한국어 콘텐츠는 AI 번역 시스템을 만나 쉽게 다국어로 변환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금속활자가 지식을 빠르게 퍼뜨린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적 인쇄술처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과학적 문자, 혁신적 기술,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AI의 힘.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몰랐던 새로운 혁신의 방향이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얼굴에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K-팝으로 유명한 나라인 건 알지만 마크가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AI 기술을 우리가 굳이 한국과 협업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예전에 저라면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가슴속에서 울렸어요. 한국의 AI는 다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웨어러블 로봇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마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AI가 인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삶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한글과 AI의 관계를 설명하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글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었다고요? 마크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모든 증거가 한국의 혁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나요? 스크린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영상이 떴습니다. 뇌의 작은 칩을 이식하여 신경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이죠. 차가운 금속이 인간의 뇌를 파고드는 모습. AI와 인간의 결합. 인간 두뇌 칩 오작동 실패 논란.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AI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AI가 인간과 함께하며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군.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인간을 위한 기술, 따뜻한 혁신. 그것이 진정한 미래라는 것을. 올리비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겠나?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던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곧장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제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됐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왜 이렇게 늦나 생각했는데 내 눈빛을 보니 딱 좋은 때에 온 것 같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기술로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곧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게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창가에서 할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언제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이상으로 올리비아 레녹스가 직접 전하는 한국로봇연구소 방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AI가 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AI 기술은 단순한 혁신을 넘어 인간을 돕고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AI 기술 혁신, 바이오 헬스케어, K 콘텐츠, 교육열과 같은 소프트 파워.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혁신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한국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연구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창조적인 문화와 기술이 한국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